안녕하십니까, 드리블러입니다. 자, 오늘은 충전 완료. 7시간 했어요. 7시간 했고, 그 다음에 13,700원이에요 충전량은 46kWh. 자, 섞어 놓고 잘 넣어놓고, 오케이, 타보시죠. 와, 이뻐. 자, 일단은 목표량은 제가 90% 정도 해놨었고요. 주행 가는 거에는 358입니다. 100%로 하게 되면 한 300 한 중후반 정도 나올 것 같고, 실제 타고 다니다 보니까 한 400km 정도는 타고 다니는 것 같네요. 자, 일단은 사이렌 오더를 좀 시켜놓고, 아이고, 이 커플도 높여놓으면 좋은 것 같아요. 대부분 전기차들이 이 아래쪽이 낮거든요. 미션이 없다 보니까 얘까지 막 내려가 있는, 컵홀더까지 내려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얘는 딱 올라와 있어요. 이게 또 앞뒤로 아일랜드 기능형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요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. 그리고 요새 컵홀더에 커피를 껴놓고 다니면, 안 좋은 놈만 다녔을 때 굉장히 좀 찌그덕 끄는 소리 분명 많이 들리거든요. 아마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실 거예요.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컵홀더 안이 다 고무 재질로 잘 마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놓으면 진짜 안 좋거든요. 놓으면 진짜 안 좋은데도 생각보다 소리가 거의 막 흔들려서 나는 잡소리가 안 들려요. 그 부분이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만든 소형 전기차서 그런가? 볼보라서 그런가? 여기서 중심이 뭐냐면, 주행 성능과 이너지 전체적인 상품성이 과연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나온 녀석이 맞나? 라는 게 오늘의 관점입니다. 관점. 자, 이 녀석은 66kWh의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고, 마력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268마력 정도 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파워트레인적인 요소들만 놓고 보면 생각보다 꽤나 스포티하고 빠른 차량이거든요. 자, 이렇게 가다가도 악셀을 지그시 싹 가져가게 되면 상당히 빠릅니다. 악셀레이터와 이 브레이크 페달의 느낌 자체는 약간 미세하게 묵직한 정도로 좀 느껴지고요. 평소처럼 스무스하게 쓱 주행을 하게 되면 일단 뭐 모터 출력이 받쳐주니까, 그리고 공인으로는 351km 정도 간다고 했는데 그 이상은 확실히 갑니다. 전반적으로 여러 요소들, 이 스티어링 휠만 보더라도 사실 스포츠성이 넘쳐나는 스티어링 휠은 절대 아니잖아요. 일상에서 편안하게 만들어낸 컴팩트한 스티어링 휠인데, 조금 빠른 내리막 속도로 여기를 쫙 가게 된다고 하면, 사실 롤에 대한 한계치가 생각보다 낮습니다. 솔직히 얘기해서 코너링을 돌았을 때의 민첩성도 아주 뭐 이렇게 막 운전에 대한 재미가 느껴진다라는 정도는 아니고, 브레이크 능력은 상당히 괜찮습니다. 브레이크 능력은 상당히 괜찮고, 이렇게 유턴을 좀만 세게 돌아봐도 차량에 대한 밸런스, 좌우에 대한 밸런스가 아주 훌륭하게 느껴지진 않아요. 하지만 이 녀석은 후륜 모터가 들어가 있잖아요. 후륜 모터다 보니까 부드럽게 뒤에서 싹 밀어주는 이 가속 느낌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우선 지금 배터리는 74%가 있고 296km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지금 거의 23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25%, 약한 고속주행, 국도주행을 좀 많이 했거든요. 230km 주행하니까 한 50% 좀 더 늘었네요. 웃긴 게, 자 보세요. 요 소리 이거 어떡할 거야? 깜빡이 소리가 되게 똑깍이 아니라 똑똑똑 이 소리거든요. 좀 그렇습니다. 약간 차량 설정에 들어가서 원페달 드라이브. 원페달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 회생제동이 세집니다. 그래서 이렇게 쓱 가져가다가 악셀링을 쫙 떼게 되면 회생제동이 바로 쫙 걸리는, 생각보다 회생제동이 되게 세게 걸리는데, 회생제동이 걸렸을 때 노즈 다이브가 생각보다 되게 고급스럽고 묵직해요. 한 번에 뭔가 처음부터 회생제동이 빡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일관된 수치로 점점점 회생제동이 걸리는 이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. 그래서 앞에 시동가 걸려서 딱 떼도 현대자동차로 따지면 이 회생제동 걸리는 느낌 자체가 거의 뭐 풀단계 비슷할 정도로의 회생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사이드미러가 독특합니다. 사이드미러가 거의 프레임이 없어요. 그래서
보면서 처음엔 좀 굉장히 신기했는데, 이게 쓰다 보니까 사이드미러 사이즈 엄청 큰 건 아닌데 시인성은 나쁘지 않은 느낌이랄까? 그래서 야, 이러한 형태의 사이드미러는 또 참 처음 만나보는데, 이 겉에 이 사이드미러 커버의 프레임이 거의 없어진 수준인데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바뀐 건데도 보여지는 거는 또 굉장히 테크놀로지하거든요. 뭔가 되게 소프트웨어가 장착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. 이 부분은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습니다.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승차감일 것 같아요. 사실 아무리 소형이지만 이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나온 이 볼보 EX30의 승차감이 과연 어떨까 궁금해 하시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. 아주 소프트한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하지만 이 떨어질 때의 느낌, 뒷바퀴에서 떨어질 때 느낌은 그래도 이 녀석이 60kWh라는 배터리를 장착하다 보니까 공차 중에 가벼운 편은 당연히 아니겠죠. 전기차다 보니까.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계속 이제 약간 중력으로 인한 차를 좀 아래로 눌러주려는 힘은 상당히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자, 지금처럼 노면이 좋지 않은 요철을 만났을 때 대응에 있어서는 리범프 되는 길이 자체는 좀 길게 느껴집니다. 위아래로 움직임을 가져가 주는데, 얘가 이제 근데 그게 있어요. 차체가 굉장히 짧잖아요. 짧은데 좀 위아래 출렁거림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뭐냐면, 사실 스포츠성이 있는 서스펜션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냥 뭐 천천히 요철을 하나씩 밟고 갈 때는 뭐 나쁘지 않아요. 그냥 출렁? 오케이. 출렁? 오케이. 하지만 요철을 만약에 연달아서 만나게 되면요, 지금처럼도 요철을 연달아서 또 만나게 되면 사실 얘가 좀 밸런스가 금방 빨리 흐트러지는 경향을 바로 보여줍니다. 예를 들어서 고속을 주행을 할 때도 고속에서는 다음 요철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대가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. 똑같은 길을 간다고 했을 때 내가 저속에서 갈 때와 고속에서 갈 때는 당연히. 그러다 보니까 리범프가 되고 나서 차체가 원상태로 돌아오는 데까지의 시간은 얘가 길지가 않겠죠. 굉장히 컴포트하고 소프트한 승차감이다 보니까 좀 빠른 속도로 주행을 했을 때 노면이 좋지 않은 도로를 만나게 된다고 하면 사실 막 계속 차체 흔들림이 꽤나 많이 좀 유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부분이 조금 저는 아쉽게 느껴졌고, 하지만 일상에서 뭐 국도 주행을 한다든지 도심 주행을 했을 때는 뭐 이 정도면 상당히 만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외부에서의 소음 차단 능력은 나쁘지 않아요. 하체에서 올라오는 노면도 꽤나 잘 거슬려주고, 풍절음의 차단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. 지금 이렇게 울퉁불퉁한 도로를 지나다니는데도 확실히 그러니까 서스펜션이, 그러니까 하체가 원상태로 돌아오기 전에 또 요철을 만나다 보니까 되게 좀 버거워한 듯한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. 그 시트 자체 형상은 몸을 잘 잡아주고 그래서 좀 편안한데, 개인적으로 내연기관 볼보에서 만났었던 그 시트 형상과 시트 착자감과 비교했을 때는 볼보 일반 내연기관 시트가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. 근데 문 열 때 소리가 고급스러워. 이건 프리미엄 맞아.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또 실내죠, 실내.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이 컵홀더 위치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. 그러니까 공간성에 있어서는 뭐 뛰어나냐 라고 하면, 공간성이 뛰어난 차량 느낌보다도 그냥 되게 실용적으로 공간을 빼놓은 듯한 느낌이다. 근데 컵홀더 위치는 좋은데 뭐 무선 충전 위치라든지 아래쪽에는 사실 너무 미치해요. 그리고 어쨌든 얘가 전폭이 좁잖아요. 근데 이게 전폭이 좁은 소형차 치고는 암레스트가 좀 넓은 편입니다, 사실.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보세요. 낑기는 듯한 느낌이 없잖아 있고, 가장 큰 이슈는 클러스터가 있고 없고 차이거든요. 클러스터가 있고 없고 차이. 근데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 녀석의 가격대를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은 뭐 없어도 되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고, 테슬라 차량하고 거의 좀 비슷하잖아요. 세로 형태의 디스플레이, 이 디스플레이의 터치감이나 이런 부분은 뭐 만족스럽습니다. 하지만 대기준에 봤을 때는 이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간 이 인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전기차만을 위한 인포 시스템으로 느껴지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일단은 되게 웃긴 게, 저는 지금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. 근데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 배터리 잔량이 표시가 되잖아요. 그 배터리 잔량된 표시되는 크기와
이 녀석, 이 전기차의 이 전기차 배터리 용량을 표시하는 그 배터리 사이즈, UIUX의 사이즈가 차가 더 작아요. 핸드폰이 더 크고. 그래서 되게 주행 가는 거리도 되게 조금 작은 폰트로 나와져 있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좀 아쉽습니다. 그리고 어쨌건 간에 지금 볼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운전자가 주행에 집중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, 만약에 좀만이라도 내가 만약 시선을 딴 데 두면서 운전을 한다 했을 때 주의 경고가 계속 뜨거든요. 그나마 좀 올라와 있어서 주행 정보를 보는 데 있어서 그래도 그 불편한 감은 덜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, 일단은 제가 지금 계속 4일째 주행을 하고 있는데도 사실 좀 불편합니다. 일단은.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적응되면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, 적응된다고 해서 우리가 예전에 클러스터를 통해서 주행 정보를 얻었던 그때 그 당연함까지 느껴지진 않아요. 그 뜻은 뭐 혁신적이다, 오히려 더 편하다, 훨씬 더 정보 전달이 좋다라는 느낌은 절대 아닙니다. 공조 시스템 버튼이 온도 조절하는 것과 바람 세기를 조절하는 그 한 화면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. 적어도 온도와 바람 세기, 공조에 관련된 버튼들은 한 페이지에 나오고, 뭐 열선이나 스티어링 휠 열선에 관련된 버튼들은 뭐 좀 따로 둘 수도 있는 거는 이해는 한다만, 온도를 조절하는 것과 바람 세기를 조절한다는 거에 있어서의 따로 있다는 거, 물론 이제 오토로 켜놓고 다니면은 그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, 또 오토로 켜고 다니지 않으신 분들 상당 부분 있거든요.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거는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에요, 사실. 근데 뭐 터치 카메라 이런 건 좋습니다. 뭐 메뉴바나 이런 거는 뭐 폰트나 자체는 뭐 직관성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,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보게 되면 사실 고급스러운 느낌,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한 건 아닙니다. 급이 있으니까 친환경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는 느낌은 분명 들지만, 실내 느낌 봤을 때는 나름 그래도 좀 프리미엄 소형 SUV면서도 좀 미래지향적인 느낌이라는 건 단말에 들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좋습니다. 뭐 스티어링 휠의 모양도 그렇고, 생각보다 되게 얇거든요. 얇은데 뭐 나쁘지 않아요. 근데 더 웃긴 건 여기에 뭔가 정보창이 있는 것도 아니고, 그렇죠? 사실 EX60이나 EX90 보게 되면 진짜 이 EX30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주는 이 주행에 대한 이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그대로 여기 적용되거든요. 이것만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이 녀석이 실 구매가는 정말 4천 초반대잖아요, 어떻게 보면.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,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5,100만원이고,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합치면 어쨌든 간에 분명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. 그럼에도 이 1000W라는 하만카돈 시스템이 있거든요. 얘 사운드는 굉장히 좋습니다. 물론 그건 있어요. 이게 사실 얘의 메인은 이 사운드바에서 좀 크게 나오다 보니까 음향 자체가 풍요로우면서도 이체감 있게 들리지는 않습니다. 그냥 얘 앞에서의 좋은 음질 사운드가 나온다? 음질은 되게 좋은데 돌비 시스템이 없는 듯한 그런 사운드 시스템이랄까? 뭐 아무튼 사실 개인적으로는 1000W다라는 게 믿어지지는 않을 정도로의 음질이지만, 그래도 이 소형급이라는 시장을 봤을 때는 그래도 사운드는 괜찮거든요. 사실 이 녀석은 또 통풍이 없습니다. 통풍이. 사실 얘가 되게 개방감 좋거든요. 글라스 크기가 굉장히 큰 편인데, 여름철에 아무리 썬팅 좋은 거 하더라도 여름철에 일단은 밖에다 세워놨을 때 꽤나 덥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, 저는. 근데 통풍이 없다? 그건 좀 아쉬워요. 그래서 솔직히 이 1000W짜리 사운드 넣어줄 바에 이 정도 사이즈면 사실 300W 정도 되면서 사운드만 잘 튜닝해도 괜찮거든요. 그래서 그 정도 레벨의 사운드 넣어주고, 그 아낀 돈으로 사운드 자체를 아껴봤자 엄청나게 원가 절감이 많이 되는 건 아니지만, 그래도 통풍하고 디스플레이 하나만 조그만 거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, 저는 좀 그런 아쉬움이 또 듭니다. 왼쪽 이쪽 도어 트림을 굉장히 심플하게 해놨어요. 이 도어 손잡이는 저는 굉장히 좀 고급스럽습니다. 윈도우 버튼이 다 이쪽에 와 있거든요. 윈도우 버튼이 이걸로 이렇게 하는 건데, 이거는 뭐 그냥 적응되니까 편하더라고요. 하지만 저는 가장 아쉬운 거 바로 이 비상 깜빡이. 이 비상 깜빡이 버튼이
되게 좀 불편해요. 저는 너무 조그마고. 볼보 안전의 대명사라면 이런 비상등 위치도 조금은 좀 더 큼지막하게 잘 터치될 수 있는, 아니면 물리 버튼으로 하나로만 딱 만들어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,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. 일단 뭐 2열은 레그룸은 아주 훌륭한 편은 아니지만 또 헤드룸 공간은 생각보다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. 자, 저는 지금 잠깐 2열에 앉아있는데 1열은 제 키로 세팅되어 있을 때 공수해집니다. 근데 물론 여기도 이게 요새 나오는 소형 전기차들이 무릎에 대한 안전은 좀 보장해주나? 좀 푹신푹신 한데 무릎은 닿아요. 이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, 근데 이 개방감 봐라, 개방감. 개방감. 루프 글라스의 개방감 상당히 좋고.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, 컵홀더가 뒤에 없어요. 컵홀더가 뒤에 넣기도 좀 애매하고, 컵홀더가 안 보이네. 컵홀더가 들고 있어야지 뭐 어떡하겠냐. 아이씨. 창문 버튼 여기 있다.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 또 당기면 재밌네. 뭐 트렁크 적재 사이즈야 뭐 300 초반 리터대로 뭐 일상 그냥 뭐 데일리카가 아니라 그냥 서브카 용도로 사용하시면 트렁크 공간 적재성도 나쁘지 않고요. 이렇게 해서 오늘 볼보 EX30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? 저는 개인적으로 볼보 EX30을 타면서 사실 맨 처음에 가격을 들었을 때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정말 좋은데,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뭐 2급에서 미니도 있을 수 있고, 제가 얼마 전에 미니 에이스맨도 타고 왔지만 미니라는 시장도 있고 전기차들 많이 내놓잖아요, 프리미엄 시장에서도. 그래서 그들과 경쟁하는 모델로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, 가격을 봤을 때는 그들과 경쟁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가격이더라고요. 그 뜻은 뭐냐면 이 정도 가격이 되려고 하면 분명 뭐 5천 중후반대는 나올 줄 알았는데, 가격은 굉장히 공격적이라서 상당히 좀 놀랬다. 보증금까지 잘 받으시면 4천 초중반대로도 구매할 수 있는 이 차량을 봤을 때 되게 뭔가 유니크해요.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좀 좋아할 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. 그러니까 EX 모델이라는 자체가 볼보의 이제 전동화 모델로서 사실 굉장히 좀 전 기대를 하고 있고,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뭐 ES90, ES600 차량들도 상당히 기대가 되지만, 30 자체는 개인적으로 그냥 EX라는 뜻대로 이그잼플 정말 샘플형 모델이지 않나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는 좀 분명하고요. 이런 차량의 인포 시스템이나 차량의 멀티미디어 시스템, 여러 이런 부분들을 뭔가 미래지향적인 기술, 앞으로의 트렌드를 보여주려는 느낌보다도, 우리 볼보라는 브랜드 전동화 모델의 파워트레인의 기술은 정말 뛰어나. 근데 좀 더 그 느낄 수 있는 범위를 좀 대중화하고 싶어.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거는 조금 양보 좀 해주렴이라고 얘기하는 듯한 그 정도의 수준의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래서 제가 얘기한 부분들은 사실 뭐 연식 변경이나 뭐 가까운 기간에서 업데이트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클러스터는 좀 가운데 더 주시고, 너무 약간 조잡스러운 매뉴얼들을 좀 간결하게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? 그리고 통풍 좀 넣어주고, 그냥 이 세 가지만 조금 보완이 된다고 하면, 전기차는 정말 주행 가는 거리가 긴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. 하지만 도시명 출퇴근용이나 서브 형태의 차량으로 또 소형 전기차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, 그런 차량들은 사실 400km 정도만 돼도 충분해요. 어떻게 보면 그 뜻은 뭐냐면 배터리 용량이 이 녀석한테 장착되어 있는 66kWh만 돼도 그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. 제가 방금 얘기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양보를 하고 아주 좋은 금액대로 이 볼보에서 나온 프리미엄 소형 전기차를 사주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, 제가 볼 때는 이 가격대, 그리고 가성비라는 게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지 않을까. 왜냐면 구매하실 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을 분명히 다 알고 나서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이기 때문에,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차량이지만 오늘 영상에서 얘기했었던 이러한 부분들은 좀 양보를 하고, 이 부분을 좀 감수하고 사신다면 정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차량이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,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